생각보다 많은 고양이들이요, 비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자연 생태계에서요, 고양이과의 동물은 비만이 없는 동물에 들어갑니다. 비만해지면은요, 사냥에 실패하게 되고, 그러면은요, 결국 생존에 문제가 생겨 도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연계에서는요, 비만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내의 고양이는요, 사냥이 필요 없어지며 항시 영양이 풍부한 음식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비만에 걸리게 됩니다. 자, 저는 수의사 윤쌤이고요. 오늘은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내 고양이를 효과적으로 또 안전하게 다이어트를 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체중 감량에는요, 우선 두 가지 원칙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매 주당 1%에서 최대 2% 이내로만 체중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즉, 매주마다 체중을 측정하여 전체 체중에서 2% 이상의 체중이 한 번에 감량되었다면은요, 잠시 중단을 하셔야 합니다. 사료의 양이 잘못 계산된 것입니다. 주당 2% 이상의 체중이 감량되면은요, 너무 많은 잉여 지방들이 대사를 위해 간으로 한 번에 이동하게 되면서 지방간이 되어서 갑작스런 심각한 간 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요. 이는 곧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는요, 먼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매 주마다 철저히 칼로리와 체중을 계산해 가면서 천천히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안전하게 주당 1% 정도만 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요, 3개월, 최대 5개월 이상의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라는 거는요, 우리의 사랑하는 고양이를 위해서 해주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아이를 오래 살게 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해주는 건 맞는데요. 하지만은요, 고양이의 입장에서는요, 갑작스럽게 밥량이 줄고요, 맛난 식사나 간식이 없어져 버리는 일종의 학대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런 학대의 기간은요, 최소로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권장은 3개월이고요. 최대 맥시멈 5개월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충분히 체중 감량이 이 기간 동안 되지 않았다면은요, 유지용량으로 바꿔서 다시 4, 5개월 이상을 유지시킨 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이어트 중에 먹는 처방식들은요, 일종의 비균형식입니다. 보통은 6개월까지는 대부분의 경우는요, 몸에 무리가 없게 안전하게 영양학적으로 잘 디자인이 되어 있으나 그 이상의 기간을 먹을 경우는요, 영양학적으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처방식을 이용한 다이어트를 시행할 경우는요, 5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안전 가이드라인과 기간을 명심하시고요. 이제 구체적인 다이어트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어떤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할지 상담을 통해 결정합니다. 첫째로, 되도록 처방식사를 급여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저는 고양이가 먹기만 한다면요, 처방식을 무조건 추천합니다. 처방식의 장점은요, 포만감이 비교적 오래 유지되며 덜 고통스럽게 살을 빼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계산이 편하여 물 외에 다른 것을 안 먹인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칼로리만 먹이면은요, 주당 1에서 2%의 체중이 기계처럼 빠지게 됩니다. 물론 애들마다요, 중성화의 여부나 체내 에너지 대사율, 또 운동량이 다르기 때문에 처음 몇 주는요, 양의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체중 감량용 처방 사료로 추천되는 것은요, 힐스사의 메타볼릭과 로얄캐닌사의 세타이어티가 좋습니다. 평소 먹던 사령을 극단적으로 줄여 급여하여도 체중 감량은 가능한데요, 고양이의 공복감이 너무 크고요, 또 그로 인한 고양이의 저항이 굉장히 심해져서 실패할 가능성이 사실상 높습니다. 더구나 하루 필요한 칼로리보다 적게 급여하기 때문에 영양학적으로도요,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 권장하진 않습니다. 세타이어티나 메타볼릭 처방사료의 경우는요, 식이섬유를 많이 함유하고 또 부피 대비 열량은 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요, 같은 양을 먹여도 열량이 아주 낮으며 포만감이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되어서 고양이의 배고픔에 대한 저항이 낮아지고 여러분도 그로 인해 덜 힘들게 됩니다. 더구나요, 필수 영양소와 필수 아미노산이 상대적으로 더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적은 양으로도요, 영양 불균형에 빠지지 않고요, 또 근육량 역시 빠지지 않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지방 대사를 촉진하는 L카르니틴 같은 영양소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얼마큼 먹어야 살이 빠질지 적정 사료량을 정할 때는요, 해당 사료회사로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료회사는요, 영양학 수의사가 근무합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해당 사료회사에 학술적인 조언을 구해보는 건 역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힐스사에 전화를 걸어서 메타볼릭을 사용하여 6kg 고양이를 5kg로 3달 동안 감량할 예정이라고 말한다면요, 고양이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확한 사료의 양을 계산해 줄 것입니다. 만약 이런 영양학적 조언을 들을 수 없는 사료 회사라면요, 그리 좋은 사료 회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요, AS가 안 좋으면요, 좋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닌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어떤 경우에도 조금의 간식도 주어서도 안 됩니다. 간식은요, 추가되는 엑스트라 칼로리로 작용해서 일주 혹은 그 이상 고생하고 있는 식이요법을 거의 무효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 이상으로요, 고양이도 힘들고요, 또 배고픔을 참아가며 체중 감량에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는 어떤 간식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고양이도 나름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방해되는 어떤 간식도 주지 마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되도록 사료를 조금씩 자주 주는 겁니다. 자율급식은 당연히 안 되고요, 제한급식으로 바꾸고요, 사료 주는 횟수도요 4회나 6회로 나누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복감을 느끼는 시간을 최소로 줄여줘야 하기 때문에 소량씩 자주 급여해 주는 것이 고양이의 공복에 의한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겁니다. 먹이 퍼즐을 사용해 봅니다. 하루에 최소한 2.5시간 이상은요 움직이게 해주는 겁니다. 사냥놀이도 자주 시켜주고, 급여하는 다이어트용 사료 역시 푸드 토이 퍼즐을 이용해서 움직여야만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숨바꼭질 같은 곳에 넣어서 숨겨둠으로써 몸을 움직여 사료를 찾아가며 먹게 해주세요. 더 많이 움직이게 해준다면은요 다이어트 효과가 배가가 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퍼즐들은요 종류별로 여러 개 구비하시어 하루에 먹일 총량 중 일부는요 출근 전에 이러한 통에 몇 개 나누어 담아서 집안 곳곳에 두고 가세요. 고양이가 하루 종일 움직이며 먹이통을 굴려가며 사료를 먹으려고 할 겁니다. 배고픈 상태일 때니까요. 자, 이 정도면은요 아마 원하는 다이어트 형태에 근접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의사 윤쌤이었고요. 다이어트는요 고양이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임을 기억하시고요, 다이어트의 성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채널에서 이곳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제가 추천하는 여러 고양이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엄선한 믿을 수 있는 사료와 간식 그리고 용품을 모아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채널에 들어가셔서요 요 돋보기 모양을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것을 치면은요 관련 제 영상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의 질문, 대부분의 궁금증은 제가 이미 1000여 가지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한번 영상을 찾아보세요. 아셨죠?